99주년 3.1절인 오늘 대구 중구 청라언덕과 3.1 만세운동길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만세 삼창을 비롯해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 학생들의 외침이 숨죽여 있던 민주주의를 깨웠다며 대구가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영미, 자매 사이인 김영미 선수와 김경애 선수가 고향인 의성으로 돌아오자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던 박쥐의 빗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형상화한 264 친필원고 편복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3.1절인 오늘 우리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비는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찬바람과 함께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령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하듯 어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은 구름 많은 하늘 아래 비가 대체로 그쳤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문경과 상주, 영주,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강한 바람에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6도, 안동 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안동 6도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차차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2.2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법적 정통성을 확보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서 비롯됐다며 영호남 교류인 달빛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1세기라 여겨지는 대구 경북이 원래는 민주항쟁의 중심이었다는 점은 지역과 지역민들의 자랑거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이 갖는 의미를 연대와 협력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화운동인 2.28 민주운동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계승됐고 두 운동의 상호 교류가 영호남 화합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 연대와 협력의 바탕에는 2.28 민주운동과 5.18 민주화운동의 상호 교류가 있었습니다. 달빛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와 광주가 2.28 민주운동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온 국민과 특히 함께 혁신유림, 항일 의병운동, 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진 대구 경북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대한민국의 뿌리이자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라며 지역민들이 정의로운 민주주의 계승에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선비 정신은 고루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과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2.28 민주운동은 국민이 부정한 권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지난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원동력이라며 지역민들의 자긍심이 더 높이 빛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3.1절 99주년을 맞아 호국 보훈도시 대구에서 기념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0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그리고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절 제99주년 기념 행사를 열고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정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립니다. 기념식에 앞서 오전 9시에는 동구 신암선열공원에서 기관단체장이 참배를 하고 10시 청라언덕에서는 만세운동 재연 행사도 열립니다. 정오에는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다종 행사가 열리고 3.1절 기념 단축 마라톤 대회 등 풍성한 3.1절 기념 행사가 이어집니다. 내일부터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도 본격 시작되는 만큼 불법 선거운동 단속도 강화됩니다. 이태호 기자입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군 단위를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에 따라 등록한 뒤
선거구가 조정되면 출마 지역구를 변경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등록을 시작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와 함께 본격 선거운동에 막이 오르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대다수가 출마하는 만큼 공무원의 선거 관여 가능성도 크다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개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등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홍보 내용을 게시하거나 링크시키는 행위 모두 위법 행위로 적발됩니다. 선관위는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 불신을 또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지난해 대선 때 극심했던 가짜뉴스에 대비한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도 운영됩니다. 대선 때 대구에서만 온라인에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한 9건이 적발됐는데 지방선거에서 더 교묘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여자 컬링 대표팀의 김은정 선수가 외쳤던 영미. 올림픽이 끝났지만 여전히 회자되고 있죠. 김영미 선수와 김경애 선수는 친자매 사이입니다. 영미와 경애 자매가 고향인 의성으로 돌아오자 의성에서는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정동원 기자입니다. 영미 경애 자매의 금이 환영 소식에 마을 어른들은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풍물을 치며 두 자매를 맞았습니다. 경기장 속 외침이었던 영미는 고향 마을에서도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두 자매는 마을 회관에 모인 어른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뜨고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며 자매를 키운 세 모녀의 힘든 삶을 지켜봐왔기에 마을 어른들의 감격은 더 북받쳐 오릅니다. 영희 고생 많이 했다. 엄마하고. 그래, 얼마나 착하고 엄마. 이거 좋고 말고요. 아이고 좋고 말고요. 내 딸, 내 손자나 똑같은데. 영미 경애 자매 마을에 의성군 안평면 출신의 김선영 선수까지 찾아오자 환영 열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워요. 이번에 은메달을 땀으로써 다음 올림픽에 갈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뿌듯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주장 김은정 선수의 고향 마을에서 여자 컬링 대표팀 5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3.1절 99주년을 맞아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 선생의 친필 원고 편복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습니다. 편복은 이육사 선생의 유고시인데요. 이 친필 원고가 안동 이육사 문학관에 남아 있습니다. 이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시 도산면 이육사 문학관에 보관 중인 이육사 친필 원고 편복입니다. 새로 쓰게 된 2장의 원고는 육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기 전인 30대 중반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쥐를 뜻하는 편복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현실을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댄 작품으로 이육사 문학관이 건립되면서 기증됐습니다. 편복, 이육사, 광명을 배반한 아득한 동굴에서 다 썩은 들보와 무너진 성체 위 너 홀로 돌아다니는 가엾은 박쥐여 어둠의 왕자여. 이 시는 육사의 유고시로서 일제강점기 때 암울했던 우리 민족을 노래한 시입니다. 박쥐가 환한 동굴밖 세상을 꿈꿨듯이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노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939년에서 40년에 쓴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시 사정검열에 걸려 발표하지 못했다가 1956년 육사 시집에 처음 수록돼 일반에 알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문학가가 직접 쓴 작품 원고가 문화재로 등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육사 친필 원고 편복과 함께 윤동주의 친필 원고 등 기록물 형태의 항일 독립문화유산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에서 등록 예고한 이육사 선생 친필 원고 편복은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이육사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하였고 편복이 선생의 문학작품 중에서
중량 있고 훌륭한 작품 중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문화재위원회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로 육사 친필 원고 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사드 배치 철회 성주투쟁위는 이번 6.13 지방선거에 도의원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성주군에는 이강태 성주투쟁위 청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군의원 가나다 선거구에는 각각 이재동 성주투쟁위 부위원장, 김상화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영 기획위원장이 후보로 나섭니다. 성주투쟁위는 4명의 후보가 개인 의사가 아닌 사드 투쟁에 참여해온 지역민들의 의지와 추대에 의해 출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안전관리 특별 경계 근무를 합니다. 특별 경계 근무 동안 소방공무원 3,400명, 의용소방대원 12,000명이 주요 행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갑니다. 또 행사장에는 소방 차량과 소방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불이 나기 쉬운 곳에는 소방 순찰과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소방당국이 구급대원 폭행에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자주 술에 취해 신고하는 사람과 폭행 경력자를 시스템에 등록한 뒤 이들의 신고를 받으면 경찰과 함께 출동하기로 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자 중 90% 이상이 술에 취한 사람인데 소방본부는 모든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해 폭행 행위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시내에서 난폭 운전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6시쯤 수성구 달구벌대로에서 상대 차량이 급하게 진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4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곧 교통법규 위반 245건 가운데 속도 위반만 235건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난폭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시내 주요 지하수의 수질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평리공원과 두류공원, 화랑공원 등 130여 개 지점에서 먹는 물과 생활용수 시료를 채취해 수질을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4곳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지만 시설을 점검하고 주변을 청소한 뒤 재검사해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의 건조함을 해소하듯 어제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하늘 아래 지금은 비가 대체로 그쳤는데요.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문경과 상주, 영주 그리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강한 바람에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낮부터는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6도, 안동 5도로 출발하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도, 안동 6도 가리키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이고요.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현재 기온 6도, 청도 5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8도, 청도 9도 예상됩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4도, 구미 6도 나타내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은 상주 5도, 구미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5도, 봉화 4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6도, 봉화 3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9도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내일은 아침까지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낮부터 차차 맑아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수준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일절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